하나생명 빅데이터 TF의 유충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빅데이터 분석 환경과 개발자가 분석가가 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목을 보면 이렇게 좀 낚시성 이렇게 타이틀 같은데요. 기술적인 세션보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 소외라든가 아니면은 개발자이신데 좀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 이름이 유입니다. 근데 여기 나간 건 리을로 된 거는 사실 영문을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리을로 되는데 본명은 유충현이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IT나 이제 분석 쪽에서 일한 지가 만 21년이 넘었습니다. 데모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오픈하기 전에 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오픈하는 날 같습니다. 항상 또 개발자분들은 경험이 한 번, 두 번 계셨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객관성이 띈 거라기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좀 다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어널리틱 플랫폼의 제언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회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석가를 꿈꾸는 개발자를 위한 어떤 그런 제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좀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게 한 7년 전 정도 되는데 객관적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3V 해가지고 볼륨이 크고 버라이어티하고 벨로시티 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혹자는 밸류라는 단어로 통해 가지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하둡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R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저도 몇 회사를 옮기면서 빅데이터 관련된 컨설팅이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할 때도 한 3년, 5년 지나면서 저조차도 이 정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볼륨이 크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가 볼륨이 큰지 누군가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빅데이터는 빅이라는 걸 떼고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는 일종의 이제 수사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도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인 건 나름대로 시장에서 파일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분 투영이 돼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FANG라고 하죠. 팡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의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나름대로 구글링하면 이런 단어가 나올 듯합니다. 회사의 이름의 이니셜이죠. 팡에서 F는 페이스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는 어떤 회사를 말할까요? 아마존이죠. 애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전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은 넷플릭스, 그러니까 VOD를 이제 렌트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G는 구글,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팡이라고 정의를 한 건 나름대로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갑자기 착하게 살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 이 포스터 보기 어떤 영화인지 다들 아시겠죠? 전 영화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사실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엑스만 많이 골라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죠. 이거는 제가 직접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 TV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본 내용을 상기해 보면은 아마 뺑소니를 치고 이렇게 달아난 이런 주인공들이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일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좀 시사하는데 이 영화가 국내에서는 히트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해외에서는 좀 히트가 쳤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후속작이 나왔죠. 후속작은 이름을 거창하게 줬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문명을 보면 여기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스틸이라는 게 지금 빨갛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역시 착하게 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물론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착하게 살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눈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했습니다만은 전철역에서 교통카드를 댈 때 저희 흔적이 남고 그리고 CCTV에 물론 영상이 합니다만은 많은 데이터들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각색을 하자면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올린 포스트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트도 올릴 때 뭐 나라마다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 자기 검열을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요즘에는 글을 올리면서도 이게 누가 나중에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올린 포스트나 그런 유저들의 어떤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을 보면은 아마존은 아무래도 온라인 샵이기 몰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산 물건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본 영화를 알고 있다. 어떤 영화? 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제가 현 직장 말고 이전 직장에는 KT 넥살에 있으면서 KT의 이런 어떤 인터넷 TV를 분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좀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TV에서 VOD나 채널에서 좀 이상한 걸 좀 보지 않으려는 그런 재미있는 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회사들이 고객들의 흔적을 분석을 하고 할 때의 기본적인 전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분석이 된 결과가 고객한테 해가 되지 않은 범위, 오히려 고객한테 도움이 주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각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검색한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발표할 때 이렇게 영상을 잘 안 하는데 인트로 부분 좀 써봤습니다. 좀 처음 써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온라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어떤 건물이나 이런 인프라가 없이 온라인 상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대표적이겠죠. 물론 아마존 같은 회사는 뭐 물류센터나 뭐 이런 창고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온라인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서비스 트래픽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올린 이력 이런 게 무수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혁신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데 혁신의 리드는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성장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 아마존 통해 가지고 원서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책을 팔고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부분은 고객의 이런 어떤 행태를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밸류를 주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고객의 흔적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양날의 검 같습니다. 보면은 일반 대중들 컨슈머들은 왜 우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막상 또 분석을 하다 보면은 법률적인 것 때문에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회사의 공통점은 그 많이 내재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서비스의 선순환을 가져왔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데이터는 공장 하나 없이 세계 최대 회사를 만든다라고 났고요. 공통점은 결국에는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게 하나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움직이는 영상은 아니고요. IT 시장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 IT 시장의 변화긴 합니다만 저는 데이터 분석 중심, 데이터 중심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IT 시장의 리드는 그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벤더와 컨설팅 그룹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이미 그 분석에 대한 솔루션, 방법론을 적용할 니즈가 없는데 어떤 시장에서 이제 이런 솔루션 벤더가 프로덕트를 팔면서 아니면 프로젝트의 용역을 팔면서 리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이 됩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되고 탑다운 중심이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CRM이죠. 요즘에는 CRM이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초기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CRM이라는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은 탑다운식으로 됐죠. 준비가 안 됐는데 임원들이 조차 모임에 가서 이렇게 그 갔다 오시면은 아침에 옵니다. A라는 회사는 CRM을 도입했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컨설팅 그룹에서 리드하다 보니까 뭐 베스트 프라틱스 같은 거는 팬시하게 잘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실패를 가져왔죠. 근데 최근에는 디지털 탑티어가 시장을 리드하는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FANG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 텐서플로우나 뭐 빅데이터 하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야후나 그 논문을 구글에서 썼고 야후 관련된 어떤 그런 조직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나가고 이런 것처럼 기술 리드를 어떤 솔루션 벤더가 아니라 디지털 탑티어가 하죠. 물론 솔루션 벤더가 후발로 나갑니다. 하둡이라는 걸 오픈소스로 내놨으면 하둡을 잘 만든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BDA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솔루션 벤더나 컨설팅 그룹이 후발로 가고 수요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이제 벗어던지고 하다 보니까 RFI나 POC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솔루션을 도입함에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죠. RFI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POC를 통해 가지고 이 과연 필요한지를 확신을 든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요즘에 솔루션 벤더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업 기회가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고 고객의 잦은 요구와 이런 그 POC나 이런 그 거를 이제 거치게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나 AI가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빅데이터가 나올 때도 그 뭐 수요 중심보다는 약간 공급 중심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수요자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T 기술의 변화를 크게 제가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 프로세스 기능 구분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뭐 태생의 개발자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뭐 펑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조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죠. 화면 레이어 보면은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상품을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보다는 그 공급자가 파워 컸죠. 근데 지금은 그 컨슈머의 파워가 크다 보니까 고객 위주로 그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과거의 UI에서 이제 UX, 고객의 이제 경험 중심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보면은 OLTP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 아마존을 예를 들었는데 제품을 구매하는 프로세스, 조회해서 결제하고 배송되는 이런 게 OLTP 트랜잭션이 일어나지만은 분석 기반의 현재는 이제 올랩 중심이죠. 물론 OLTP는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프론트 엔드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과거에 비해서 OLTP나 고객 중심이 많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OLTP는 결국에는 고객의 행태가 모인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행태를 분석하는 거죠. What Customer Wants라는 부분도 제가 What Women Wants라는 그 멜 깁슨 나온 영화를 좀 패러디했는데 주인공 멜 깁슨이 여성의 마음을 읽잖아요. 읽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여성 고객의 마음을 읽어서 뭐 제품이나 이런 기획이 성공하고 이런 것처럼 기업은 이제 고객의 어떤 행태나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객의 소구 포인트가 뭔지 계속 끊임없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분석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IT 종사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SM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백오피스였습니다. 통계 팀에서 이제 통계를 그 출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IT를 종사하는 동기들이 있는데 좀 세컨드였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 화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만든 그 OLTP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의 이윤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창구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픈하더라도 뭐 메인이 되는 어떤 운영 시스템을 오픈하면은 그 노고가 더 많이 치야되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그 어떤 개발자 아니면 분석가들은 그 백조가 이제 밑에서 발기질하는 것처럼 많은 애달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발자라는 단어를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디벨로퍼나 이런 어떤 그 개발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평가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IT가 아직까지는 백오피스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프론트 오피스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쪽보다 약간은 좀 덜 그 대우받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딩 기술도 벤더의 소프트웨어에서 오픈 소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갑자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두에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빵에 대한 사례가 100%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빅데이터는 현상을 규명하거나 관계를 파악하는 그리고 아니면 미래의 어떤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저는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즘 뭐 스몰 데이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들의 집합이 빅데이터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벨로시티나 볼륨 이런 거 다 무관하게 아니면은 텍스트 데이터, 소셜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에 많이 대중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가 혼재돼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DB 스키마가 분석의 관점에서 설계되지 않다 보니까 쌓인 데이터도 분석하고자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 많이 개선돼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 할 때도 어떤 고객의 그런 행태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숨어져 있는 패턴을 잡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퍼블릭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뭐 심플하죠. 빅데이터가 정의됐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그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빅데이터 어널리틱 플랫폼에 대한 제언인데요. 그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뭐 삼위일체라는 그 문법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빅데이터 분석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겠죠. 하둡이라든가 R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플랫폼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둡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뭐 R이나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면 새로운 알고리즘 최근에 그 뭐 AI 엔진에 관련된 그 알고리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게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일종의 연장입니다. 연장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직 가공 저장 분석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직 가공 저장이라고 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데이터 분석의 그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보면 100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 5할 이상
뭐 심지어는 7, 8할이 데이터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하드웨어 같은 게 좀 나와서 과거와 달리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도메인 익스퍼트가 중요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겠죠. 제가 다니는 보험회사는 보험에 대한 업무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 어떤 분석에 대한 리콰이먼트도 제대로 뽑아내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개발자로 시작해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오픈소스도 공부하고, 그리고 회사에 일할 때 가장 큰 그 주안점은 기술보다는 그 업무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고민과 그런 비즈니스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메인 익스퍼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밑에 볼드체로 파란색이 데이터 전철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모델러의 역할보다는 데이터 전철의 역할이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드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한번 PM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 분석가를 소싱해서 같이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석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석 솔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꿈쩍들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말아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CRM 분석하기 위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뭐 1년치를 뭐 어떤 기준으로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말아줍니다. 그러면은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1년치 갖다 모자르니까 뭐 2년치로 주세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자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주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될까,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소멸될까, 이런 거를 머리에 쉽게 알 수 있으면 데이터 분석이 빠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내 대한민국의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패턴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소히 있었다. 제 경험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현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솔루션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에 빅데이터 조직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하면은 제일 먼저 시도하는 부분이, 요즘에 덜합니다만은 한 수년 전만 해더라도 IT 부서에서 사람을 착출해 가지고 하드도 연구하고 해가지고 모든 어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솔루션을 다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뭘 분석하지, 어떤 걸 분석하지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어떤 거를 분석하지에 대한 고민도 내부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분석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 요구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니즈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 주시는가요? 뭐 이렇게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죠. 이제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많이 이제 셔플링이 돼야 되는데 IT 중심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돼 가지고 적당하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희소성이 크죠. 물론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희소성이 큽니다. 아주 가장 큰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분석 시장이 왜곡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아까 모두의 CRM을 말씀을 드렸는데, CRM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컨설팅 펌이나 분석 조직에서 리드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 모델이 틀어지고 맞지가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 데이터 분석이 좋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뭐 불신하게 되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 지나면은 A라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또 2차로 했는데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또 탑다운식으로 우리도 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업체를 부르던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양산되지 않죠.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도 없고 소수의 프로젝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수행하는 업체도 좀 데이터 분석가의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분석가가 시장의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투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상의 인지라고 하면은 이게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DBMS가 됐던 분석 툴이 됐던 시각화 툴이 됐던 요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다 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유스 케이스가 현상의 인지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도출해 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의식이란 부분은 이제 제조업을 예로 들었는데 그 공정 설비에서 막 그 생산품을 만드는데 막 분량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워낙 조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는지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있어라는 레드 얼럿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현상의 인지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용으로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리얼타임에 대한 그런 기능이나 솔루션을 많이 쓰고요. 원인의 규명은 A라는 설비에서 A라는 그 공정에서 B라는 설비에서 이제 장애가 많이 발생하네. 그러면 왜 그럴까는 사후로 배치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 원인의 규명에 대한 솔루션도 필요할 거고요. 현상의 예측은 좀 금융권의 포캐스팅 같은 경우입니다. 뭐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뭐 물가지수 예측하는 그런 거. 텍스트 메시지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많이 하다 보니까 텍스트 분석을 많이 하죠. 그리고 텍스트 분석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다 보니까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를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을 좀 라인업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생명에서 만든 그런 그 플랫폼입니다. 이게 좀 외부에 좀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아주 러프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하드본 그 오라클 BDA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DBMS는 엑사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하부에 있는 데이터를 BDS, 빅데이터 SQL 통해 가지고 엑사를 땡겨와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 엔진은 ORD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그 R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좀 기능을 강화한 그 오라클의 배포본이고 OR이라는 그런 분석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D라고 하죠.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ID는 그 어떻게 보면 분석 환경이죠. 분석 워크벤치 뭐 그런 개념인데 R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인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 서버는 스파파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파이어가 R하고 연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기업은 되게 폐쇄망이기 때문에 아래 패키지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미러링 사이트 있는 데이터 그 패키지를 서버에다 놓고 서버 내부에서 이제 그 패키지를 그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안에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리눅스 기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다 보면은 뭐 오라클 BDA, 엑사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뭐 서드 파트로 이제 R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은 요 배포본이나 패키지 업그레이드 요 이슈가 항상 끼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발표자 소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아키텍처가 여기 에코시스템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은 제가 전 직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요 방법론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데이터 분석가의 풀이 적다 보니까 내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현업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주니어를 채용해서 내부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일반적인 방법론을 보면은 그 제가 이 포인터가 좀 안 돼가지고 말로 설명드리면은 이 가이디언스 레이어하고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프로세스가 있고 표준 및 절차 매뉴얼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예를 들면 산출물 템플릿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R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어널리틱 서포트 레이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이제 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이제 퍼블릭이 아니라 내부에 쓰는 그 패키지가 6종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사용자가 쉽게 UX로 샤인이라는 그
UX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고, 테크노트나 이제 또 어널리틱 템플릿을 만들어서 좀 그 빨리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내재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까지는 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에서 그 데이터 분석의 조직을 만들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지만은 이런 메소돌로지 같은 경우에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석이라는 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규격처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느슨하게 방법론을 만든다라 그러면 좀 더 빨리 내재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뭐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접근할 때 뭐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서 시간이 많이 좀 오버타임이 돼서 뒷부분의 이야기가 끝나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분석가를 꿈꾸는 개발자를 위해서 제 경험담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구글링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뭐 통계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수리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갖춘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애널리스트하고 경계가 모호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퍼펙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되게 힘든 직업이구나. 그 히딩크의 멀티플레이어처럼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개발자들에 드리는 메시지는 제가 뭐 전 직장에서도 뭐 채용도 하고 많이 그 후배들을 키워봤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계 분석이나 이론 쪽에서 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는 이런 방향이 있고, 하나는 개발자 스펙에서 분석가를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죠. 허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뭐 통계나 마이닝 석사를 받은 그 친구하고 아니면은 개발의 경험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놀 때 보면은 개발 경험 있는 친구가 좀 늦지만은 결국에는 우위에 서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툴도 오픈소스 기반의 툴이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하죠. 물론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종골은 누가 위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개발자 스펙 있는 사람이 더 앞서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정제를 하고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 데이터 긱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만드는 만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신조어죠. 긱스, 뭐 데이터 먼징, 뭐 여러 가지 뭐 신조어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엔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데이터 조작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발자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약한 부분이 분석 결과에 정보화죠. 일종의 포장, 잘 그 정리해가지고 정보로서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석하시는 분들보다 더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정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데이터 준비 쪽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분석 결과의 정보화는 요거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SM, SI, BI, DW로 오면서 제 선배도 겪어봤고 후배도 겪어봤지만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플렉스가 나왔을 때 보면은 막 화면에 움직이는 그런 차트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거는 보다는 본질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분석하면 보험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보험에서 뭐가 중요한지, 카드 회사 가면 카드 회사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테크 기반이기 때문에 테크의 스킬셋을 높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반대급부로 경험하는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자꾸 같이 현업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데이터 분석가가 될지 계속 개발자가 될지, 데이터 분석가가 되더라도
그 본인의 어떤 커리어가 클지 나쁠지가 여기서 많이 좀 결정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갖춰야 될 역량이 뭔가라고 볼 때 보면은 일단은 수리적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나 마이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학 학사 출신인데 증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만 이 알고리즘은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라는 어떤 수리적이긴 합니다만 약간 논리적인 걸 약간 랩핑한 정도에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뭐 알고리즘 만들 때 전문적인 알고리즘 개발자나 분석 개발자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만들지만은 이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리드할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 감만 익히면 되겠다. 그리고 경험의 내재가 필요하죠. 우리가 보면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있죠. 사진사라 그럴까요? 사진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내재화를 됩니다. 머리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리프로듀시블 리서치라고 재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주피터 노트북보다 뭐 마크다운 이런 거에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필수고 프리젠테이션, 기술 통계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SM과 SI가 있는 것처럼 분석도 SI, SM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SM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석 어떤 펌에서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분석하는 거고 SM은 그 회사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개발자의 SM, SI하고 유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제 개인 어떤 이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89학번이고 96년도에 취업을 하고 뭐 회사 위에 주황색은 회사의 보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분석가가 되고 싶었는데 뭐 대기업 뭐 SI 업체긴 합니다만은 SM하고 DW 막 이렇게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파란 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회사 일대로 하고 시간을 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뭐 C로 배우는 통계학을 책을 냈고 뭐 그 교재대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레버리지 돼서 대기업에 입사가 되고 뭐 에스프로스 이용한 통계 이야기에 뭐 알그래픽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 이렇게 책을 많이 내게 됐죠. 이게 뭔가면은 내가 이 일이 아니다 아니면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희생해야 됩니다. 저 책 낼 때마다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책 하나 내면은 뭐 주말도 막 반납하다 보니까 뭐 밤새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한다라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요 한 장표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협업과 공유와 경쟁을 통한 실무형 훈련을 수행하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서의 그 인력을 좀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니 프로젝트라는 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책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골프도 보면 필드에 나가야 되지 스크린 치거나 아니면은 그 녹색에 있는 거기서 많이 쳐봤자 물론 늘겠습니다만 결국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고 무크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세라나 이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분석에 대한 그 교육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팀 단위로 공유를 하고 컴피티션은 이제 코세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일단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신 같은 회사의 분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분의 그 팀을 만드십시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보고 무크도 그 입가해서 서로 공유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성성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무크 입가는 대표적인 게 코세라고요. 최근에 데이터 캠프라는 것도 분석 관련이 있는데 데이터 캠프는 좀 쉽습니다. 그리고 R과 파이썬, SQL 중심이고 코세라는 좀 이론 중심이고요. 요거는 코세라의 대표적인 컨텐츠고요. 제가 좀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컴피티션은 캐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글은 분석을 위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회사나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해. 그러면은 현상금과 데이터를 놓고 그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은 분석가들이 달려들어서 분석을 하죠. 이런 마켓플레이스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캡처해 왔는데 보면 컴피티션은 이제 데이터 분석 경쟁을 직접 하는 거죠. 미니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없죠. 캐글에 가면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에도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데이터를 좀 획득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커널에는 보면은 고수들의 경험, 무림 비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면은 내재에 보면은 리프로듀시블 리서치라고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 비기가 있죠. 그걸 보고 습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Q&A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은 그 코세라나 데이터 캠프 강의, 물론 국내도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컴피티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경진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등이 만든 코드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신조류가 뭔지 분석해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데이터 분석가를 염두에 둔다라 그러면은 롱텀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334가 있죠. 중3, 고3, 대학교 4학년.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목표해 가지고 원하는 고등학교 가죠. 또 3년 동안 죽어라하게 공부해서 원하는 목적한 대학교를 갑니다. 4년 공부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입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334가 적용되지 않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직장 5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깊게 본다라 그러면은 분석가들이 오히려 그 통계나 마이닝을 전공하는 석사보다 더 그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